여러분 혹시 올해도 텃밭에 검은 비닐을 씌우셨습니까? 아니면 볏짚이나 건초를 구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무거운 포대를 들고 와서 허리 굽혀 밭 위에 깔고 계십니까? 잡초를 막으려고, 흙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 비가 올 때 흙탕물이 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덮고 또 덮고 또 덮어도 잡초는 다시 올라옵니다. 비닐은 찢어지고 건초는 날아가고 톱밥은 썩으면서 흙 속 질소를 빼앗아가고 결국 다음 해 봄이 되면 우리는 또 같은 노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반복을 끊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으로 덮는 텃밭이 아니라 식물이 스스로 흙을 덮고 스스로 비료를 만들고 스스로 잡초를 누르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텃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 두 가지 식물입니다. 하나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했던 화이트 클로버, 우리에게는 토끼풀로 익숙한 식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름은 낯설지만 유기농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물처럼 여겨져 온 컴플입니다. 이 두 식물을 텃밭에 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잡초와 싸우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비료를 사러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흙은 해가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지렁이는 늘어나며 장매도 흙이 덜 쓸려 내려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비닐 멀칭과 건초 멀칭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 텃밭 농부님들께는 이 방식이 단순한 재배법이 아니라 몸을 덜 쓰고도 더 건강한 밭을 만드는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멀칭을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텃밭에서 맨흙은 약합니다. 여름 한낮에 햇볕을 그대로 받으면 흙 표면은 금세 뜨거워지고 수분은 빠르게 날아갑니다. 비가 세게 내리면 흙 알갱이가 튀고 영양분은 아래로 씻겨 내려갑니다. 며칠만 밭에 가지 않아도 빈 공간에는 발행이, 쇠뜨기, 명아주 같은 잡초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을 덮습니다. 볏짚을 덮고 마른 풀을 덮고 톱밥을 덮고 더 편하다는 이유로 검은 비닐을 씌웁니다. 흙을 덮는다는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덮느냐입니다. 검은 비닐은 처음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잡초도 덜 올라오고 물도 덜 마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여름이 되면 비닐 아래 온도는 무섭게 올라갑니다. 흙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닐이 찢어지면 조각난 쓰레기가 밭에 남습니다. 건초나 볏짚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매번 구해야 하고 비싸거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톱밥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분해되는 동안 흙 속 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물이 오히려 노랗게 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덮기는 덮었는데 흙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려둔 것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숲을 떠올려 보십시오. 숲에는 누가 비닐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누가 매년 볏짚을 사다 깔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숲속 흙은 늘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풀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미생물과 지렁이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숲은 죽은 재료만으로 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식물들이 땅을 덮고 뿌리로 흙을 붙잡고 영양분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텃밭에 가져오려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살아있는 멀칭, 다시 말해 피복작물의 힘입니다. 첫 번째 식물은 화이트 클로버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거 길가에 흔한 토끼풀 아니야? 맞습니다. 너무 흔해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서 이 작은 식물은 생각보다 큰 일을 합니다. 화이트 클로버는 키가 낮고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두면 흙 표면을 따라 천천히 번지며 낮은 녹색 카펫을 만듭니다. 이 카펫이 햇빛을 막아줍니다. 잡초 씨앗은 빛이 닿아야 싹을 틔우기 쉬운데 클로버가 먼저 땅을 덮고 있으면 잡초가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이 효과는 직접 보면 더 확실합니다. 한여름에 맨흙과 클로버가 덮인 흙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맨흙은 뜨겁고 바삭하게 마른 느낌이 납니다. 반면 클로버 아래 흙은 서늘하고 촉촉합니다. 작은 잎이들이 그늘을 만들고 뿌리가 흙을 붙잡고 살아있는 식물의 증산작용이 주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주말 농장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밭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평일 내내 뜨거운 햇볕 아래 흙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물 주는 부담도 줄어들고 잡초 뽑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화이트 클로버의 진짜 가치는 잡초 억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클로버는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뿌리 혹박테리아라는 특별한 미생물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 미생물은 공기 중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흙에 고정합니다. 공기 중에는 질소가 많지만 대부분의 작물은 그 질소를 직접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소 비료를 사서 뿌립니다. 그런데 클로버는 자기 뿌리 주변에서 작은 질소 공장을 운영합니다. 땅 위에서는 작은 풀처럼 보이지만 흙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비료 공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소는 클로버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클로버 잎과 줄기가 잘리고 뿌리가 일부 죽고 새로 자라며 미생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주변 흙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토마토, 고추, 가지처럼 옆에 심긴 작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클로버를 심었다고 다음 날 바로 비료 효과가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면서 흙에는 유기물이 쌓이고 미생물 활동이 늘고 질소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톱밥 멀칭이 분해되면서 질소를 빌려 쓰는 것과 비교하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톱밥은 흙에서 질소를 가져가지만 클로버는 흙의 질소를 보태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클로버가 작물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뿌리의 층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클로버는 주로 흙 표면 가까운 곳에서 낮게 퍼집니다. 반면 토마토나 고추, 옥수수 같은 작물은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습니다. 서로 완전히 같은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 모종 바로 옆까지 클로버가 빽빽하게 들어오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는 모종 주변 한 뼘 정도를 둥글게 비워주면 됩니다. 작물은 위로 자라고 클로버는 발밑에서 흙을 지킵니다. 이것이 동반 식물의 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식물, 컴프리를 만나보겠습니다. 클로버가 땅 표면을 낮게 덮는 녹색 이불이라면 컴프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 컴프리는 넓고 거친 잎을 가진 다년생 식물입니다. 한 번 심으면 겨울을 지나도 뿌리가 살아남아 봄마다 다시 올라옵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무기는 뿌리입니다. 컴프리의 뿌리는 아래로 깊게 내려갑니다. 일반 텃밭 작물의 뿌리가 닿기 어려운 깊은 층까지 파고들며 그곳에 남아있는 칼륨, 칼슘, 인산, 여러 미량 원소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비료를 뿌리는 이유는 작물이 먹을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양분은 비와 물에 의해 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작물의 얕은 뿌리는 그 영양분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컴프리는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깊은 곳에 미네랄을 뿌리로 빨아올리고 그것을 넓은 잎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잎을 잘라 작물 주변에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가져온 영양분을 다시 표면의 작물 뿌리 근처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컴프리가 유기농 정원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컴프리 사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잎이 무성해지면 낫이나 가위로 밑동 가까이에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잎을 토마토, 고추, 호박, 오이, 과일나무 밑에 넓게 깔아줍니다. 이것을 베어 덮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프리 잎은 넓고 수분이 많아서 흙을 잘 덮고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잎이 빠르게 분해되며 그 안에 들어있던 칼륨과 여러 미네랄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열매를 키우는 작물, 특히 토마토와 고추처럼 칼륨이 많이 필요한 작물에는 아주 좋은 천연 보충제가 됩니다. 밖에서 비료를 사다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서 기른 식물을 다시 내 밭에 돌려주는 순환입니다. 이 두 식물을 함께 쓰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화이트 클로버는 작물 사이 빈 공간을 채우며 잡초를 누르고 질소 순환을 돕습니다. 컴프리는 밭 가장자리, 과일나무 아래, 물통 근처, 퇴비장 옆 같은 자투리 공간에서 자라다가 필요할 때마다 잔여 멀칭과 비료가 됩니다. 봄에는 클로버가 흙을 이미 덮고 있어 밭이 덜 마르고 작물을 심을 자리에만 클로버를 조금 걷어내면 됩니다. 여름에는 작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울 때 컴프리 잎을 잘라 덮어줍니다. 클로버는 질소 쪽을, 컴프리는 칼륨과 미네랄 쪽을 보태며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마치 텃밭 안에 두 명의 조용한 일꾼을 고용해 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이 진짜 강력한 이유는 흙 속 생태계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죽은 건초나 톱밥도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어 유기물이 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식물은 다릅니다. 클로버는 뿌리에서 당분과 여러 분비물을 흙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미생물이 늘어나면 흙 속 구조가 좋아지고 뿌리 주변 환경이 안정됩니다. 균흥균 같은 유익한 곰팡이는 실처럼 가느다란 균사를 뻗어 작물의 뿌리 흡수 범위를 넓혀줍니다. 살아있는 멀칭은 단순히 흙 위를 덮는 덮개가 아니라 흙 속 생명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해충 관리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검은 비닐로 덮인 밭은 깔끔해 보이지만 익충이 숨을 곳이 적습니다. 반대로 클로버가 낮게 깔린 밭에는 거미, 딱정벌레, 무당벌레, 기생벌 같은 작은 포식자, 곤충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딧물이나 작은 해충을 잡아먹는 자연의 경비대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밤에도 밭을 순찰하는 셈입니다. 컴프리가 꽃을 피우면 벌과 여러 수분 곤충도 찾아옵니다. 오이, 호박, 과일나무처럼 수분이 중요한 작물에는 이런 곤충 방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농약으로 모든 것을 밀어내는 밭보다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사는 밭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 두 식물은 매력적입니다. 매년 빈일을 사고 볏짚을 구하고 퇴비 포대를 나르고 비료를 사는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잡초를 뽑는 시간과 허리 통증까지 더하면 실제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반면 화이트 클로버 씨앗 한 봉지와 컴프리 뿌리 몇 조각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매년 다시 자랍니다. 클로버는 스스로 번지고 컴프리는 잘라내도 다시 올라옵니다. 해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사다 넣는 방식에서 밭 안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텃밭을 오래 할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화이트 클로버는 봄이나 가을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3월 말에서 4월, 가을에는 9월 최소 중순이 무난합니다. 흙 표면을 가볍게 고르고 씨앗을 얕게 흩뿌린 뒤 손바닥이나 빗자루로 살짝 눌러 흙에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씨앗을 깊게 묻으면 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클로버 씨앗은 흙 표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물을 가볍게 뿌려주면 발화가 더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몇 주 지나면 점점 녹색 융단이 만들어집니다. 컴프리는 씨앗보다 뿌리 조각이나 묘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무데나 심으면 나중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컴프리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밭 한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 과일나무 아래, 물통 근처, 퇴비장 옆처럼 자리를 정해 심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 조각을 5cm에서 10cm 정도 길이로 심고 흙을 덮어주면 시간이 지나 새잎이 올라옵니다. 첫 해에는 뿌리를 자리 잡게 하는 데 집중하고 본격적인 잎이 수확은 이듬해부터 기대하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베지 말고 식물이 힘을 만들 시간을 주십시오. 봄에 작물을 심을 때는 클로버를 전부 뒤집어 엎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종을 심을 자리만 둥글게 걷어내고 심으면 됩니다. 걷어낸 클로버는 버리지 말고 주변 흙 위에 얹어 두십시오. 그것도 멀칭이 됩니다. 모종이 어릴 때는 클로버가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가끔 잘라주면 됩니다. 작물이 자라 키가 커지면 클로버는 발밑에서 흙을 덮고 작물은 위에서 햇빛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높이에서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잡히면 밭은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여름에는 컴프리가 본격적으로 활약합니다. 작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기 시작할 때 컴프리 잎을 잘라 뿌리 주변에 덮어주십시오. 특히 토마토, 고추, 호박, 오이처럼 열매를 많이 키우는 작물에 좋습니다. 잘라낸 컴프리 잎은 시간이 지나며 검게 변하고 부피가 줄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영양분이 천천히 풀립니다. 한 번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절 동안 몇 차례 반복할 수 있습니다. 컴프리는 잘라낼수록 다시 자라기 때문에 밭 안에서 계속 생산되는 멀칭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프리로 액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통에 컴프리 잎을 눌러 담고 물을 부은 뒤 2주에서 4주 정도 발효시키면 진한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냄새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액체에는 컴프리 잎의 영양분이 녹아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물의 10배에서 20배 정도로 희석해야 합니다.
진하게 쓰면 작물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 주변에 주거나 아주 연하게 잎에 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액비에 욕심내기보다 먼저 잎을 잘라 멀칭으로 사용하는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클로버가 너무 무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겁내지 말고 가위나 예초기로 낮게 잘라 주십시오. 잘라낸 클로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멀칭이 되고 분해되면서 흙에 유기물을 보탭니다. 재미있는 점은 클로버를 자르면 일부 뿌리 활동이 바뀌면서 흙 속 미생물에게 영양분을 더 내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클로버를 자르는 일은 단순히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흙에 먹이를 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멀칭 관리의 핵심입니다. 계절별로 보면 이 시스템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봄에는 클로버가 가장 먼저 흙을 덮고 겨울을 지나 살아남은 뿌리와 미생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컴프리도 굵은 새싹을 밀어 올립니다. 여름에는 클로버가 흙 온도를 낮추고 수분을 지키며 컴프리는 잎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가을에는 수확이 끝난 빈자리를 클로버가 다시 채우고 잘라낸 컴프리 잎은 겨울, 전 마지막 유기물 덮개가 됩니다. 겨울에는 클로버가 낮게 엎드려 흙을 보호하고 컴프리는 지상부가 마르더라도 뿌리로 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 해의 빈틈을 식물이 스스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식이 더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식은 하루아침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닐을 씌우면 그날 바로 밭이 깨끗해 보입니다. 화학 비료를 뿌리면 며칠 뒤 잎색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버와 컴프리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씨앗이 싹트고 뿌리가 자리 잡고 미생물이 늘고 흙 구조가 바뀌는 데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빠른 결과만 보면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시스템이 잡히면 해마다 일이 줄어듭니다. 자연이 대신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토양 구조 개선도 천천히 나타납니다. 클로버의 잔뿌리는 흙 표면을 부드럽게 붙잡고 컴프리의 굵은 뿌리는 깊은 곳까지 내려가 딱딱한 층에 통로를 만듭니다. 장마철에는 이 통로를 따라 물이 새우며들고 가뭄 때는 흙이 수분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딱딱한 점토질도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고 물 빠짐이 너무 빠른 모래흙도 유기물이 늘며 안정됩니다. 비싼 상토를 매년 사다 붓는 것보다 살아있는 뿌리가 흙의 체질을 바꾸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합니다.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방식입니다. 평일에는 밭에 가지 못하고 주말에 도착하면 잡초가 정글처럼 올라와 있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흙은 갈라지고 작물은 시들고 수확보다 잡초 뽑는 데 시간을 다 쓰게 됩니다. 클로버가 깔린 밭은 평일 동안 흙을 덮고 잡초를 억제합니다. 컴프리는 밭 가장자리에서 자라다가 주말에 한 번씩 잘라 작물 밑에 덮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말 농장은 노동장이 아니라 관찰하고 수확하는 공간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힘으로 버티는 농사보다 구조를 만들어 덜 힘들게 하는 농사가 오래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컴프리는 너무 잘 자랍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씨앗으로 번지는 품종이나 뿌리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씨앗을 잘 맺지 않는 보킹 14 같은 계통을 선택하는 것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미 심었다면 자리를 정해두고 필요 이상으로 퍼지지 않도록 꽃이 씨앗을 맺기 전에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트 클로버도 통로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밟거나 낮게 깎아주면 비교적 쉽게 조절됩니다. 이 식물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과일나무를 키우는 분들에게도 컴프리는 매우 유용합니다.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아래는 잡초가 자주 올라오고 비료 관리도 어렵습니다. 나무 주변에 컴프리를 몇 포기 심어두면 넓은 잎이 잡초를 어느 정도 누르고 잘라낸 잎은 나무 밑 멀칭과 비료가 됩니다. 꽃이 피면 벌도 찾아옵니다. 나무 한 그루와 주변에 컴프리, 클로버, 여러 꽃식물이 함께 작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는 이런 조합을 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일나무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식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변화는 언제부터 보일까요?
첫 해에는 잡초가 조금 줄고 흙이 덜 마르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놀라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차가 되면 클로버 뿌리와 잘려나간 잎이들이 유기물로 쌓이고 컴프리 뿌리가 흙 속 통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삽을 넣을 때 흙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면 흙색이 짙어지고 지렁이가 늘고 비가 와도 흙이 덜 뭉개지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방식은 빠른 이벤트가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자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온 비닐 멀칭과 건초 멀칭은 분명 도움을 주지만 흙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화이트 클로버는 낮게 퍼지며 잡초를 누르고 수분을 지키고 뿌리 혹 박테리아와 함께 질소 순환을 돕습니다. 컴프리는 깊은 뿌리로 땅속 미네랄을 끌어올리고 잘라낸 잎은 작물 주변에서 훌륭한 멀칭과 천연 비료가 됩니다. 클로버는 밭바닥을 지키고 컴프리는 영양을 끌어올립니다. 두 식물이 함께할 때 텃밭은 외부 자재를 계속 사다 넣는 구조에서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물론 처음부터 밭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잡초가 심한 한 구역, 과일나무 아래, 두둑 사이 통로, 물 주기 어려운 가장자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클로버 씨앗 한 줌, 컴프리 뿌리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첫 해에는 실험하듯 작게 시작하고 효과를 느끼면 조금씩 넓혀 가십시오. 텃밭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을 바꾸면 3년 뒤에 밭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 굽혀 잡초를 뽑던 시간은 줄고 흙을 만지며 생명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은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잡초입니까? 마른 흙입니까? 비료값입니까?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멀칭 노동입니까? 오늘 소개한 화이트 클로버와 컴프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완벽히 해결하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가장 지혜로운 방향을 보여줍니다. 흙을 죽은 재료로 덮는 것에서 살아있는 식물에게 일을 맡기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밭에서 가장 골치 아픈 잡초가 무엇인지, 혹시 클로버나 컴프리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텃밭 농부님들에게 가장 생생한 공부가 됩니다. 다음에도 돈과 힘을 줄이고 흙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실전 텃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